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요태 파종 영상과 재배 방법, 그리고 효능과 먹는 방법, 보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요태는 박과의 다년생 식물이지만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으로 키워야 됩니다. 녹색과 흰색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그린 차요태만 키우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변해감에 따라 열대 작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무대체 작물로 꼽고 있는 차요태는 무뿐만 아니라 호박 대체 작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호박잎처럼 먹을 수 있는 차요태 잎과 아스파라거스처럼 먹을 수 있는 줄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리 효자 작물인 차요태는 영양 성분도 많고 효능도 많은 채소입니다. 비타민C와 미네랄, 엽산, 마그네슘, 칼슘 등이 풍부하여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 소화와 변비에 좋으며 골다공증, 암 예방, 동맥경화 방지 등 기억력을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차요태 열매를 처음 만나며 동기가묵론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생김새로 봐서 뇌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치매와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남다른 사랑을 주고 있는 차요태입니다. 동기가묵론이란 같은 모양이나 같은 성질을 지닌 것은 비슷한 모양의 장기에 유효하다는 이론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론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차요태는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서리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걸 감안하고 키우셔야 됩니다. 차요태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차요태 열매가 바로 종자인데요. 온도 관리를 잘해서 3, 4월까지 싹이 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차요태를 보관할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보관을 해야 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더군요. 저는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현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2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어느 날엔 영하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현관이 영하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초를 비롯 다른 작물은 얼려서 보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차요태는 영하의 온도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이리 고통을 주었더니 싹이 나오지 않다가 영하 20도 이상 떨어지는 날 안으로 들였더니 보름 만에 싹이 나왔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싹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안으로 들였나 하는 후회도 됩니다. 위 영상에서처럼 과육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상토에 파종을 해서 안에서 키우다가 마지막 서리가 끝나면 텃밭으로 보내 키우면 됩니다. 밖으로 나온 차요태는 며칠 햇빛에 적응을 하면 폭풍 성장을 해서 기쁨을 주는데요. 차요태 1개를 키우면 나무를 덮고 200개까지 열매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차요태는 적심을 해야 열매를 많이 생산하는데요. 손자 줄기에서 열매를 마디마디 달기 때문에 꼭 적심을 해야 됩니다. 적심 방법은 어미 줄기에 본잎이 6개 정도 나왔을 때 잘라주고 그렇게 아들 줄기를 키우다가 아들 줄기도 1, 2m 정도 자라면 적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한 손자 줄기를 골라 서너 개를 키우면 되지요. 적심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적심을 하지 않으면 열매 구경을 못할 수도 있으니 꼭 적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호박잎처럼 차요태 잎이나 줄기 수확을 원하신다면 적심하지 않고 키우셔도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차요태 새순을 아스파라거스처럼 먹는다고 하네요. 차요태는 암수꽃이 따로 나오는데요. 암꽃은 나올 때부터 아주 작은 차요태 열매를 달고 나옵니다.
마디마디 달려있는 열매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한지요. 차요테는 무성하게 자라고 큰 열매를 많이 달아주는 효자 작물이라 튼실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나무 한 그루에 차요테 한 줄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밤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밤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어서 두세 개는 심어주어도 될 것 같더군요. 차요테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퇴비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1m 정도 제식거리를 두고 땅을 파서 밑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됩니다. 한 구덩이에 퇴비 20리터 한 포를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퇴비를 좋아하지요. 밑거름으로 퇴비를 많이 넣어주면 웃거름을 좀 적게 주어도 되니 좋습니다. 작물을 키워보니 웃거름보다는 밑거름이 아주 중요하더군요. 그리고 퇴비만큼 좋아하는 게 있으니 바로 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물을 챙겨주어야 되는데요. 이때 차요테 심은 곳 주변으로 풀 멀칭이라도 해주면 수분 관리에 좋습니다. 차요테 파종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파종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요테는 최대한 늦게 파종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위 영상처럼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파종을 하지요. 상토에 물을 촉촉하게 버무려주고 차요테 열매가 3분의 1 정도 묻히게 파종을 합니다. 물이 없어도 차요테 과육이 뿌리와 줄기를 자라게 하니 처음에만 물을 주고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과육이 다 없어지면 그때부터 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혹여라도 차요테 뿌리가 궁금해서 들어보면 아니 됩니다. 새로 나온 뿌리는 연약해서 바로 잘라지더군요. 저처럼 호기심 때문에 낭패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7월이면 차요테는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열매가 달린 지 15일에서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차요테는 적기에 수확을 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씨앗도 먹어도 됩니다. 특히 씨앗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골라 버리지 말고 다 드시길 바랍니다. 종자용 차요테는 40일은 키워야 제대로 된 종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이지 않아 수확이 늦은 차요테가 줄기에 달린 채로 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차요테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수확이 가능하지만 한 겹의 비닐만 씌워주어도 영하 1, 2도까지 버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수확을 하느라 뿌리 간섭을 못했는데요. 이 뿌리도 말려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운 차요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무로 먹을 수 있는 요리는 다 가능한데요. 저는 차요테 장아찌가 제일 맛이 좋더군요. 아삭아삭한 식감은 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깍두기로 만들어도 좋고 채썰어 무쳐도 좋고 무나물처럼 볶아도 좋지요. 생선 졸일 때 나박하게 썰어서 깔아주면 좋습니다. 작년에 50여일간 장마가 계속되었지만 차요테는 끝까지 잘 버텨주더군요. 열매는 많이 줄었지만 기후변화 대체 작물로 선택한 차요테, 정말 탁월한 선택 같습니다. 이웃님들도 키워보시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차요테 파종 방법과 재배 방법, 그리고 보관 방법, 먹는 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 대박을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